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거다. 정직.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리는 신뢰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돼. 아하.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을만 하구나. 국민들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통령의 자리는 존경을 받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정직을 모토로 중요하게 정직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재임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퇴임 후에가 더 중요해요. 퇴임 후에 국민들이나 역사사가들이 평가할 때에 아주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할 때는 그냥 막 권력에 따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멋지게 한번 할 것을, 그때 내가 한번 잘할 것을, 그때 내가 한번 눈에 번쩍 띄도록 한번 해볼 것을, 그때 내가 정직하게 본을 한번 보일 것을.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렇게 껄껄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말이 좋아야 돼. 결말이. 대통령은 끝이 좋아야 돼. 대통령은 마무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 정신지주가 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밀어내지 않습니다. 권력이 끝난 다음에 다 알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도 처음에는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가들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이 참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한때는 조금 좀 의심하는 눈초로 국민들이 봤지만은 레이건 때문에 철의 장막인 동토의 국가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레이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카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이건 앞이죠. 카터라는 사람은 도덕 정치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한때 그런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양반은 또 지나치게 도덕만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익을 봐서는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고 차베스가 좌파 정부로 전 세계 복지국가 모델이 됐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독재 좌파 참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망쳐버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결론이 좋게 된다. 뭐 좋게 된다? 결론. 퇴임 후가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처음에는 안 알아줘도 내 나중은 심히 창자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알아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 문제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다. 첫째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것이 욥기 8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란 기도. 대통령직은 사실은 당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원래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통치자가 바로 올바른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려고 예를 쓴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로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죠. 구원만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실컷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사기꾼. 반드시 구원만 믿음으로 받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인가응보라 그럽니다. 인가응보. 그래서 대통령이 똑바로 해야만 나라가 잘 돼요. 다윗 왕 때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우리는 사람 마음대로 모든 거 한 줄 알지만은 시편 16편 1절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써도, 잠언 16장 1절 말의 응답은 여호와 거다. 잠언 16장 1절. 절대 사람 마음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청결해야 돼. 청결. 그래야만 밑에 사람한테 권위를 잃지 아니하고 존경을 받는 거야. 아하, 우리 각하 대통령 각하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그래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또는 세 번째가 정직 정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8장 6절 하반에 보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정직하면, 뭐하면? 정직 정치하면.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실 욥은 그 당시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재기불능 상태였어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 다 거들렸습니다. 또 부인은 주경신학자들은 도망쳤을 거예요. 왜냐? 욥기 1장에만 그때 2장까지 나오고 안 나와요. 욥의 부인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욥을 누가 물도 떠다줄 사람이 없어요. 부인이 있으면 안 따주겠습니까? 또는 본인은 그러니까 악성 피부 종양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니까 욥의 상황은 절망 중에 절망이었고, 욥의 형편은 죽어야 딱 맞는 지경이었고, 누구 말도 안 들어올 때예요. 누구 말도, 뭔 말도, 누구가 뭔 말이든 이런 말 안 들어올 때예요. 욥의 친구 빌닷은 절망에 빠진 욥에게 그래든지 말든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 나중은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재기불능인 욥에게 사랑하는 빌닷이란 친구가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다는 말은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했다는 말은 지금은 안 되지만은, 처음에는 시시하지만은, 우선은 보잘것없지만은, 현재는 절망적이지만은 나중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모두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셔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오셔. 왜 하나님까지 밟아버릴 겁니까? 나중에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장래에는, 후대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에게 해결점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청결한 삶, 회개하는 삶. 세 번째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이렇게 하면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한가운데 있지만은 나중에 창대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안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겨울에는 고구마, 우리 동네는 mon이 별로 없어서 고구마만 많이 먹고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세 번째가 바로 정직 정치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도, 조소하고 업신여긴 자들이 있어도, 정직 정치하면, 정치적으로 푼다 그러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직 정치 말하면 저거 또라이 아니냐, 정치를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 되느냐, 겉모술도 쓰고 해야지, 수법을 쓰고 음모를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직이 되느냐, 이거의 문제, 그거의 또라이예요. 겉모술수나 음모는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직 정치의 열매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직 정치의 여파는, 그 이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정직 정치의 영향력, 결국 결말 파괴력,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에 훤합니다. 정직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한번 해보세요. 세계에서, 전 세계 도덕책에 한국의 땡땡땡 어떤 분은 정직 정치를 모토로 삼고 나라를 살리더라. 다 나올 겁니다. 옛날 덴마크 여러분, 밖에서 이런 걸 안에서 돌아쳐서 구른투비 목사님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다 낙심 가운데 그냥 마약하고 그저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런 나라가 덴마크에 덴마크. 구른투비 목사님이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돌아쳤자. 우리 나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국민들을 사랑하자 하면서
그 양반이 사실은 우리가 정마른 나라, 정마른 나라. 그러니까 정직한 정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덴마크를 정마른 나라다. 나는 우리나라를 정직 나라. 뭔 나라? 정직의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직 정치, 대한민국 정직 정치, 대한민국 정직 정치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간단히 마치면. 첫째, 정직 정치하면 정치가 건강해져. 정치가 건강해져. 정치는 대부분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쓰고 아무쪼록 묘락, 수법 그런 못된 것으로 지금까지 정치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정치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치가 그러니까 부패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을 누가 안 믿어요.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건강해져. 건강해. 정직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건강해져요. 정직 정치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직 정치하면 사상적으로도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한 나라에서 좌파, 우파, 이게 뭔 짓입니까? 그 나라도 분단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정치권이 건강해질 겁니다. 국회가 건강해져요. 정치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정직 정치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도 못 붙일 때가 올 겁니다. 보세요. 지금은 정직 정치하면 그 당에서 사람 직을 못 받으니까 정직하게 안 해야 지금까지는 되었어요. 출세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다 보고서 저 새끼 일부러 당에서 인기 얻으려고 거짓말 그런 못된 원래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뻔히 알면서 자기의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일부러 막 축해 올리고 다 알고 있어.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에라이 못된 놈아, 불쌍한 놈아, 어리석은 놈아.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도 이제는 공천권을 사실은 몇 번 요즘만 시도를 했지만 국민들에게 줄 정도로 이제 그럴 때가 와야 돼요. 당에서 지나치게 공천권을 갖다 보니까 다 자기 사람 가까운 사람 안 하겠습니까? 또 당론에 어긋나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숫자가 뭐 많이 300명 3명이나 5명이면 돼. 5명 앞으로 당론으로만 움직이면 당론 때문에 한마디로 탈락시키고 그러면 그 당은 영원히 탈락시켜야 돼요. 아니 국회의원 300명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나라가 빚이 5천조예요. 5천조. 기업 부채까지 하면 우리나라 부채를 지금 천조.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죄송합니다.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정치가 건강해져요. 정직 정치하는 뭐이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면 정치가 건강해. 두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 정신이 건강해져요.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꼭 나와야 돼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국민 정신이 썩으면 나라 망해요. 국민 정신이 동성애나 하고 있으면 인구 끝장 안 나갔습니까? 말이 됩니까? 국민 정신이 키 축제나 하고 있으면 나라 무너질 겁니다. 나는 옛날에 서울시장 그분이 훌륭한데, 아니 키어 축제가 뭡니까? 키어 축제. 박원순 씨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키어 축제를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됐냐고. 나는 훌륭하게 봤습니다. 참 그러나 안타깝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미국이 한때 공항에 오기 전에 춤바람이 났어요. 춤바람이 막 춤바람이 났어요. 그러다가 미국 공항 왔어요. 대공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세디즘 동성연애가 창궐했다는 거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거 동성애 또 그걸 또 좋은 말로서 성소수자 그걸 보고 용어 전술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용어 전술. 말을 좋은 말로 딱 포장한 거야.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그러나 그 속에는 무서운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뻐젓하게 정의당에서 내세워 볼 때 저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중국이 아편 전쟁 한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적국이 중국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아편을 그냥 갖다 먹인 거예요. 물론 무역의 불균형 때문에 영국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편으로 병들고 나니까 나라 무너져 생겨. 나라 무너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 정찰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 정신이 좋아져요. 정직 정찰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 의식이 좋아지고 국민 사고가 좋아져요. 정직 정찰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직하면 국민들이 부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너무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져요. 나도 정직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만들더라도 정직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관광지에서도 적정한 돈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한때 실컷 받아먹으려고 그냥 그런 짓거리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정직해야 그 관광지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직 정찰 대통령이 나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게 세계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정직 정찰 대통령 나오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1절에 이러한 놀라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정직 경찰 대통령 나와보세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대단하게 인기짱이 인기짱. 서로 다른 정상들이 만나주려고 일을 가까이 하려고 일을 쓸 겁니다. 정직 정치 이미지가 좋으니까. 뭐 좋으니까? 이미지가 좋으니까 각 나라마다 그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일을 쓸 겁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를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고
인도하고 그 나라가 세계를 책임지고 정복하고 제패하고 주관할 것이에요. 왜냐? 지금은 사람의 지적 수준이요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독재 안 돼요. 중국 독재 안 돼요. 북한 독재 안 돼. 절대 독재 안 돼. 이제는 사람들이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쪼록 또 통신수단의 발달로 핸드폰 전 세계를 내 핸드폰 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 정치할 대통령 나오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나중에 좋아지고 훗날이 좋아지고 마무리가 좋아지고 퇴임 후가 좋아질 겁니다. 정직 정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탐을 내보자고요. 그래서 정직 정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봅시다. 정직 정치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참 미할 겁니다. 정직 정치가 처음에는 작은 불꽃, 조그마한 불 같지만 나중에 큰 불 될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정직 정치 이같이 정직 정치 같이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차기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어요. 그 정직 정치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구호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국민, 건강한 민족을 만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일어서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